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희 시어머니에게는 자랑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 막내 아들은 제 시동생이었어요. 의대를 다녔었거든요. 신이와 남편도 시어머니 자식인데 시동생만 자식인 양 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동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식 날짜를 정할 때에도 시동생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허락이란 표현이 조금 과장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 표현이 정말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3번씩이나 변경하게끔 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그때마다 늘 그러셨어요. 우리 우식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시험 기간이 겹치지 않는지, 형 결혼식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말이다. 그렇게 해서 연달아 시동생의 공부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시어머니가 결혼식 날짜를 조정하자는 말씀에는 그대로 순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댁의 모든 중심에는 시동생이었어요. 집안의 모든 일이 시동생의 컨디션과 스케줄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그런 지극정성이 있었기에 시동생을 의대에 보낼 수 있었다며 착각하셨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시동생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잘했을 뿐인데 유독 설레발을 떠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왜 남편과 시누이는 웬만한 4년제 대학을 겨우 졸업시키는 수준에 머물렀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자식은 다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시동생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길러진 시동생이 고만하고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하늘나라의 자기 자신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떠받들었으니까요. 시동생은 알고 보면 한마디로 양아치였어요. 저도 한참 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공부머리는 좋아서 잘했지만 인성은 글러먹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시어머니셨어요. 그런데도 아주 대단한 걸작품을 시어머니가 만들어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양아치였냐고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를 때부터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쉽게 꼬셔서 연애하다가 쉽게 버리고 임신까지 시켜서 그 뒷수습을 시어머니가 다 하고 다녔어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그랬대요. 의대 공부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줄 아냐? 그런 것쯤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너희들 우식이한테 행여라도 아무 말 말어. 알았냐? 그렇지 않아도 가짜는 여시들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운데 그딴 일로 공부에 집중을 못하면 쓰겠냐? 매사에 시동생 일이라면 이런 식이었어요. 무조건 시동생은 옳았고 시동생의 공부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절대 법칙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랬으니 시누이나 남편도 얼마나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불만이 많았겠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자식은 오직 시동생 하나뿐이라서 시누이나 남편의 불만 따위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의 대학 학비도 모두 장학금을 받아서 다녔거나 아니면 휴학을 해서 벌어서 다녀야 했대요. 이유는 시동생의 의대 학비와 기숙사비와 용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부를 잘하는 시동생을 앞세워 유세를 떨고 다니는 것에 큰 재미를 붙이셨대요. 시동생 학교에는 발바닥에 불이 나게 다녔으면서도 시누이나 남편 학교에는 근처도 가지 않으셨대요. 남편의 학원비를 줄여서 시동생이 담임교사의 돈봉투를 챙겨줬다더라고요. 그때도 남편이 불만스럽게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랬대요. 엄마, 요새는 애들이 알게 되면 욕먹어요. 얼마나 그런 것에 민감한데요. 우식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담임한테 돈으로 잘 보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너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너처럼 공부를 못하면 하나만 하다. 하지만 탑 클래스에서는 교사의 역할도 중요한 법이야. 더 신경 써 달라는 거 아니냐.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우식이한테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지. 이게 다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우식이도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래도 남편이 말렸대요. 엄마, 우리들 사이에서 엄마 같은 사람을 얼마나 욕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소문이 나서 우식이가 왕따나 당하면 어떡해요? 엄마 같은 사람 때문에 선생님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너는 우식이한테 보고 배워라. 네가 그래서 공부도 못하는 거야. 우식이는 티나지 않게 선생님한테 돈을 드리라고 하더라. 다 알게 모르게 봉투를 주는데 우리 우식이만 안 주면 되겠냐? 돈 받아서 싫다는 사람은 없다.
남편과 신우는 늘 그렇게 시동생을 위해서 학원비며 용돈이며 하다못해 밥 먹는 것까지 다 차별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별로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첫 월급도 시동생 학비를 대야 한다며 달라고 요구하셨다는데 단칼에 거절하자 엄청 섭섭해 하셨다네요. 장남이면서 장남 역할을 못한다고 야단도 자주 하셨다는데 그런 시어머니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건 신우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대학을 다니는 해내 시어머니가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알바도 하면서 힘들게 다녔는데 시동생은 한 번씩 공부가 힘들다며 머리를 식혀야 한다면서 방학 땐 해외여행도 여러 군데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보내줘야 한다며 신우이가 알바를 해서 모아놓은 돈마저 달라고 하더래요. 그것 때문에 신우하고도 많이 싸우시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러셨대요. 아이고 징한 것들이네. 네 동생이 머리 좀 식히려고 남들도 다 가는 해외여행 다녀온다는데 그걸 못 도와주냐? 엄마 저도 못 갔어요. 왜 우식이만 해외여행을 보내줘요? 엄마 돈으로 보내요. 이제껏 그랬으면서 그래요? 너는 어째서 그렇게 글러먹었냐?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냐? 네가 의대에 갔어 봐라. 그럼 너도 해외여행 가라고 등 떠밀었다. 늘 이런 식이어서 신우이나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고 그러려니 살아왔다고 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에도 별로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의대에 다니는 시동생이 짝꿍을 찾는 일에 열을 올리셨어요.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의 여자가 바뀌면서 시동생이 의대를 졸업 후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병원을 차려주겠다는 집의 딸과 시동생과 결혼을 시키더군요. 시동생이 병원 개원하는 날이었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도 찾아와서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오빠도 왔는데 시어머니가 오빠에게 물으셨어요. 잠깐, 결혼은 했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오빠가 멋쩍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못했습니다. 조그만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완전 안타깝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지금 나이가 40줄 아니에요? 아이고 어쩌나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요. 시어머니는 또 거만스럽게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이 할 일 없이 나이만 먹는 것도 죄예요. 완전히 안 됐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것도 친정엄마 앞에서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죄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어땠다고 소리를 높이세요? 그럼 나이 40에 장가도 못 갔으면서 한 일도 없는데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냐는 말이죠. 아이고, 저는 그런 꼴은 절대 못 봐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화가 나셔서 한마디 하셨어요. 누가 사부인더러 그런 꼴 보라고 했습니까? 왜 경없이 제 아들한테 죄내 만회하세요? 병원을 개원한 아들을 보시더니 다 우습게 보이신가 보죠? 하하,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세요? 어이가 없네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제 남편을 시동생과 차별하는 것쯤이야. 그런다 쳐도 감히 친정엄마 앞에서 오빠를 두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머리가 어떻게 되셨어요? 말씀을 곧다이로 하세요. 저희 엄마에게 사과하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는데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세게 밀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채통을 지키세요. 무식하게 행동하지 말고요. 그리고 남편이 친정엄마와 오빠에게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면서 화를 내셨어요. 너 미쳤어? 이게 엄마를 아주 우습게 하네.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지금 행동들 정말 우습거든요. 우식이가 병원도 차리고 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나 본데요. 창피한 줄 아세요. 다시는 저희들 볼 생각하지 마시고 우식이랑 잘 사세요. 그 뒤로 한동안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잘난 동생을 질투하는 못난 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서로 안 보고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찾아왔어요. 저기 말이다. 네? 갑자기 웬일이세요? 저기 우리 우식이가 병원이 잘 안 됐다는 소식은 들었지?
네, 아가씨한테서 들었어요. 참 안 됐네요. 아니, 세상에 병원 장사가 그렇게 안 될 줄 알았겠니? 그래서요? 네, 오빠 말이다. 우식이 병원의 건물 주인이더라. 내가 건물 주인을 만나려고 사무실로 갔더니 네 오빠가 있지 뭐냐. 내가 말을 못 꺼내고 이렇게 너한테 왔다. 무슨 말을 하시려고 했는데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이우식이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까지만 월세를 연기해주면 안 될까 해서 말이다. 어머니, 제가 건물주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요? 직접 가셔서 부탁해보세요. 아니, 그리고 어쩌다가 그렇게 병원이 폭삭 망했대요? 그러자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동생 여자 관계가 복잡한 걸 알고 동서가 화가 나서 이혼한다며 돈을 다 빼버렸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병원 운영이 늘 적자여서 위태위태한 상태라고 동서 입을 통해서 듣고 있었어요. 오빠한테 거만하게 했던 말이 있어서 낯짝은 부끄러웠는지 말도 못하고 저에게 마지못해 달려온 거였어요. 저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저희 오빠가 알아서 할 일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그랬더니 화를 막 내시더니 그러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시험에도 몰라보고 형제간에 오해도 모르고 어디 잘 사나 두고 볼란다. 에이 몹쓸 것들. 이라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아직 팔팔하신 것을 보니 살만하신가 보다 했네요. 결국엔 시동생은 병원도 문을 닫아버리고 돈줄인 동서와도 이혼을 당해서 빚만 잔뜩 짊어졌는데 시어머니도 함께 빚을 졌는지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도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잘난 시동생은 월급 의사일도 못 구했는지 어느 총구석에 있는 공장에서 숙직하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단칸방에 월세방에서 힘들게 사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사셔야죠. 지금도 변함없이 의뢰 보낸 엄마로서 자부심이 대단하실 텐데 저나 신우이나 시어머니께 내어드릴 방은 없었으니까요. 아직도 정신도 못 차리고 저희들 욕만 하고 다니십니다. 의사인 하늘 같은 아들을 도와주지 않고 냅둔다고 말이죠. 서방님이 신용불량자가 된 것도 모두 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떠버리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곧 죽어도 의사 면허가 있는데 저희와 같겠냐며 서방님에 대한 무한사랑이 대단하셨습니다. 제 길을 꿈꾸며 빚도 갚아주고 병원도 차려줄 부잣집 딸을 다시 물색 중인 것 같았는데 예전만 못한 것 같더라고요.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두드려보고 투자도 하는 법인데 개념 없이 하겠습니까?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은 일단 돈이 공해서 공장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다가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빚 갚는데 허송세월을 다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월급 의사로도 취직도 못하고 있었는데 쉽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나중에서야 서방님과 이혼을 했던 동서에게서 들은 소리였지만 서방님의 질 나쁜 여자 관계 때문에 화가 난 동서와 동서네 부모님이 서방님의 선후배들에게 소문을 쫙 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쪽에는 팔도 못 부지게 한다면서요. 서방님의 나이가 내일 모레면 40이 다 되어 가는데 장가도 아직 못 가고 한 일도 없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빠는 그 사이에 결혼해서 아들을 둘씩이나 낳고 전업투자자로서 잘 살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우리 오빠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특별한 직업이 없이도 투자만 하는 것으로도 먹고 살만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백수인 줄 알고 함부로 말했던 거죠. 시어머니는 불쌍하게 되셨습니다. 잘난 막내 아들한테도 팽을 당하시고 자식들 어느 누구 하나에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 말입니다. 맨날 저희들 옷만만 하면서 외롭게 혼자 사시고 계시는 시어머니 처지가 새삼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